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만기 교수의 조달 아카데미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합니다. 조달 아카데미는 한국의 우리 기업들이 다양한 분야의 산업 분야에 있는 우리 기업들이 해외 진출함에 있어서 필요한 다양한 형태의 정보, 또 발주처에 대한 정보, 어떻게 하면 사업 개발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중요한 팁, 또 좀 더 나아가서는 수주 전략,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이슈별로 또 중요한 현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함께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제가 한번 그 키워드를 지속 가능성이란 sustainability라는 말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모든 사업이 그렇지만 한번 이렇게 소위 말해서 엄청난 많은 그런 대박을 터뜨리고 그 다음 해에 매출이 제로 되는 건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사업의 핵심적인 성장의 키워드는 바로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을 만드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공공조달의 특징은 우리 한국 기업들에게 지속 가능한 수출 시장을 만들어주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면에서 재무적인 안정성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시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공공시장의 특징입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공공조달 시장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공공조달 시장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바로 공적 자금을 활용을 해서 인위적인 수요를 만드는 것입니다. 인위적인 수요는 소위 말해서 aggravated demand를 만드는 건 어떤 말이냐면, 경제가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민수 시장이 조달은 줄어들기 나름입니다. 당연히 보이지 않는 손에 invisible hand에 관련된 수요와 공급의 균형점을 찾아가는 거죠. 그런데 공공조달은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시대에 겪어보셨겠지만 공공조달의 특징은 뭐냐면 국가 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코비드-19를 거치면서 엄청나게 사실은 생산성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도전이 많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바로 공적 자금을 푸는 겁니다. 이런 공적 자금을 품으로써 공공사업을 활성화해서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첫 번째가 바로 공적 자금 활용한 인위적인 수요 창출을 하는 것이 바로 공공조달의 또 다른 핵심적인 키워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공공조달의 가장 큰 특징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공공조달하면 어떤 게 좋은 점이 있습니까?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론 공공조달 시장을 이렇게 발굴하고 또 사업을 발굴하고 개발하기 위해서는 쉽지 않은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소위 엔트리 바가 진입 장벽이 높은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그 진입 장벽을 여러 가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역량 강화를 하고 사전에 그런 그 인정 이런 것들을 잘 받아놔서 극복을 하면 상당히 장기적인 그런 계약을 받을 수 있다는 두 번째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공조달은 추가적으로 나중에 또 상세하게 한번 저희가 케이스별로 공부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신용장 제도가 대부분 없습니다. 미 연방 정부도 그렇고 또 유엔 다양한 형태의 그런 국제기구는 대부분 다 납품을 하고 30일 후에 대금 결제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가 AAA 가장 그 신용 등급이 높은 기관들이기 때문에 은행을 통한 그런 간접적인 사실 신용 보전 단계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30일은 갭은 있지만 공공조달 분야에서 예를 들면 뭐 계약한 것을 딜리버리를 못한다 이런 게 아니면 채권은 확보된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공공조달 그 해외 조달 시장의 특징은 뭐냐면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사우디 아람코나 이게 엄청난 그런 대기업들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그 조달 프로세스에서 조달법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비딩을 통해서 또 국제 입찰을 통해서 사업을 발주를 하게 됩니다. 공공조달은 당연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조달청을 통해서 나라장터를 통해서 우리가 비딩을 하고 공급을 하게 되고 또 국방 분야는 방위사업청을 통해서 우리가 제안서를 작성하고 평가받아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엔 같은 경우에 또 아니면 다른 국제기구 요즘은 사실은 빌 게이츠 멜린다 재단처럼 큰 인터내셔널 NGO 기관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기관들도 국제 입찰을 통한 공정한 그런 비딩 시스템을 통해서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경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사실은 해외 공공조달 시장의 영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수 조달도 엄청난 큰 시장이지만 공공조달 시장은 어떻게 보면 OECD 국가 기준을 봤을 때
한 20% 정도, 15%에서 20% 정도의 GDP가 공공조달을 통해서 예산이 집행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제별로 그러면 이 모든 사항들을 다 저희가 알려드릴 수 없기 때문에 조금 현안에 관련된 주제별로 한번 정리를 해서 이런 그 밑거름을 토대로 해서 후속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소위 capacity building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 대상은 우리 카이스트하고 사실 MOU를 맺은 그런 그 메인비즈 협회라든가 또 무역협회나 사실은 어느 특정한 산업협회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산업군, 협회 모든 분들이 사실은 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로부터 교육을 받은 우리 카이스트의 공공조달 과정 IGMP, GPP에서 교육을 받은 분들도 후속적인 교육이 될 것이고, 또 방산 분야의 또 방산 수출 과정을 유수한 분들도 현안별로 그런 방산에 관련된 정보를 공유할 때도 좋은 재교육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교환을 통해서 우리 기업들이 좀 더 해외 시장에 좀 더 체계적인 교육을 받아서 정보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정보를 획득하고 사업을 발굴하고 개발하는 이런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이 채널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고문으로 있는 유치원 같은 경우는 다양한 형태의 그런 전문적인 정보를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한국 기업들이 성공적인 조달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잘 아시는 지적 소유권 문제도 있고 계약에 관한 국제계약법을 어떻게 준수하느냐 이런 피해 사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나중에 전문가 인터뷰나 주제별로 한번 따로 또 이런 강의할 수 있는 현안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조달 아카데미를 통해서 일반적인 사항을 이슈별로 들어보시고 나는 정말 이게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봄학기에 카이스트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공조달 과정 GPP에 오셔서 비학기 과정이니까 이제 한 학기를 하시거나 또 후반기에 있을 우리 방산 수출 전문가 과정 방위사업 전공하는 이 과정에 오셔가지고 방산 수출에서 미국뿐만 아니라 뭐 EU나 다른 국가의 어떤 절차와 단계를 또 한국의 방위산업 정책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뭐 이번에 이런 그 조달 아카데미 채널에 가장 정보를 많이 제공해주고 후원을 하고 있는 우리 글로벌 조달 개발원은 같은 경우는 기업에 맞는 그런 공공조달에 특화된 시장이나 특화된 발주처에 대한 시장 정보 분석이나 또 제안서 작성하는 이런 것들도 제가 추진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앞으로 우리 조달 아카데미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마 일주일에 제가 최소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새로운 강의를 올리려고 생각을 하고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주제를 다룰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구독하시면서 여러분들 주시는 그 현안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뽑아서 그게 다음 강의의 주제로 할 수 있는 여건도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렇게 진행하다가 이제 뭐 카이스트 강의가 시작되면 또 제가 공개 강의를 할 거고 또 주제별로 필요한 경우에는 유치원에서 따로 전문 분야의 그런 그 변호사님이나 전문가를 모시고 또 이렇게 특강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